안녕하세요. 진약사입니다.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너무 무겁고 눈이 안 떠지고, 전날 저녁에 마셨던 술이 깨지를 않고, 심한 경우에는 입에서 생술 냄새가 나고, 뭐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? 피부가 자꾸 칙칙해지고,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쫙 두드러기 같이 일어나고, 빨긋빨긋하게 무슨 반점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, 아니면 뭐 김이, 이렇게 반점 같은 거 있잖아요. 기미나 주근깨 이런 게 자꾸 많이 생기고, 굉장히 피곤하고, 소화가 잘 안 되고, 울렁증이 생기고, 메스껍고, 이런 증상이 간이 나빠졌을 때 생기는 가장 표준적인 증상이거든요.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, 일단은 여러분, 푹 쉬고, 좀 많이 자고, 그리고 비타민 B, C, 이런 거 먹는 거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려요. 좀 몸을 쉬어줘야 되고요. 왜냐하면 간은 해독기관이고 우리 몸속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. 그리고 간이 해독기관이면서 소화기관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? 간이 또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피의 양을 조절을 해요. 피가 이렇게 온 몸으로 많이 가야 되는 때가 있고요. 그 피의 양이 좀 줄어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간이 생긴 게 물컹물컹하고 약간 스펀지처럼 생겨가지고요. 이게 이렇게 확 부풀어 오르면서 피를 쫙 빨아들인대요. 그리고 이것이 또 쪼그라들면서 피를 방출을 해가지고 우리 몸 전체에 혈류량을 조절한다는 그런 신비로운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간은 재생 능력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한테 간 일부를 뚝 떼어서 줘도 나머지 간이 이렇게 건강하기만 하면 재생이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 간이 이제 만성적으로 나빠지면 간이 지방간이 되기도 하고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같은 게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간이 딱딱해지는 정말 무서운 간경변이라는 질환이 생기기도 해요. 간경변, 간이 딱딱해지는 사람들을 제가 제 상담실에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꽤 많이 봤거든요.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. 간이 딱딱해지면서 복수가 이만큼 차신 분들도 저한테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. 이 간경변 정도까지 되시면 사실은 뭐 방법이 없거든요. 언제 많이 나빠져서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제가 만든 생기산하고 비타민을 그냥 뭐 신락 같은 희망으로 드셨겠죠. 그거 먹고 나중에 저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. 정상이 되셨다고.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, 오히려. 어떻게 그 간경변이 그렇게 오래되고, 나빠지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간경변에서 치료가 될 수 있나. 급격하게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만에 완전히 정상이 되고, 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뭐 이래가지고 평생 병원에서 간장약을 먹어야 된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극적으로,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, 이 약을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으신 그런 사례도 제가 꽤 많이 봤었어요. 하여튼 뭐 그런 심각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비교적 좀 가벼운 이야기, 뭐 간경변,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간이 좀 피로하고 내가 뭐 간 수치가 약간 높고 이랬을 때 미리 내 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, 건강하게 내 피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, 가장 쉬운 방법, 이런 거를 제가 오늘 이야기로 준비를 했어요. 우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그 좋은 간장약이라고 했을 때 간장약은 독성이 없어야 되거든요. 여러분 병원에서 간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처방하는 약이 있어요. 제가 약사니까 그런 처방전을 받는, 그래서 그 약을 준비를 했다가 조제를 해주는 사람이었잖아요. 여러분 그 간장약도 길게 먹었을 때 간에 독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. 섬뜩한 이야기지만 간장약이 간에 독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간장약에 계속 의지해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. 되도록 짧은 기간 안에 이 간장약 처방받은 것을 먹고 되도록 빨리 이렇게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하고 푹 쉬어주고 잘 먹고 심신의 안정을 취해가지고 이 간장약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의사 처방이 아니고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 종류인데 오히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못지않게 간 수치도 정상화시키면서 간세포를 부활시키고 우리 피를 좋게 하는 기특한 약이, 영양제가 있거든요. 그게 바로 밀크시슬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이 밀크시슬은
국화과 엉겅퀴라고 하는 식물의 추출물이거든요. 이게 사람들에게 간장약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1000년 이상, 2000년인가? 1000년인가?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. 이거 밀크시슬 이렇게 알약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약국에 가면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. 그냥 여러분 인터넷이나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밀크시슬이 있어요. 약국에 나와 있는 밀크시슬은 최대 용량이 밀크시슬 건조 X로서 200ml짜리가 있고 350ml짜리가 있거든요.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으로서는 밀크시슬이 아니라 실리마린이라는 유효 성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. 그 유효 성분으로서 130ml짜리가 있어요.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으로 밀크시슬 제품도요. 그 350ml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밀크시슬 건조 X 350ml짜리가 안에 실리마린 유효 성분으로서 보면 196ml거든요. 건강기능식품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진 않아요. 건강기능식품으로서 130ml, 일반 의약품으로서는 196ml가 최고로 높은 용량이다. 이 밀크시슬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것은요, 미국 FDA에서 가장 그 독성이 없는 간장약으로 추천이 되어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. 이게 미국 FDA에서 얘기하는 거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거는 이 실리마린으로서 거의 1000ml 가까이를 먹어도 독성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.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먹을 때는 너무 과욕하지 말고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고 제 생각에 실리마린으로서 되어 있는 제품 130ml짜리를 하루에 한 3알 정도 한 알에서 3알 정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용량 조절을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실리마린 밀크시슬은요 국화과에서 추출한 거라고 했잖아요.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간장약이고 그래서 간 수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인증이 나 있어요.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잖아요. 그런데 이것이 독성이 없고 길게 먹어도 된다라는 것, 그리고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라는 것, 간세포 부활작용이 탁월하다는 것, 그리고 이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대사작용을 거치잖아요. 그랬을 때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. 이 글루타치온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간장약이면서 피부를 이렇게 뽀얗게 만드는 피부 미백제 효과가 있는 걸로 해서 되게 비싸게 팔리고 있거든요. 그런데 굳이 글루타치온을 사 먹지 않고 그냥 밀크시슬 제품을 먹게 되면 이 밀크시슬이 글루타치온으로 전환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밀크시슬을 사서 드시는 게 더 훨씬 경제적이고 이렇게 그냥 제대로 글루타치온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이 밀크시슬을 먹을 때 제가 진약사가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. 밀크시슬만 드시지 말고요. 저기다가 비타민 B랑 비타민 C 메가도스를 꼭 같이 해보세요. 여기다가 또 뭐 유산균 같은 거 있잖아요.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먹는 것도 간을 좋게 하는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간을 좋게 할 때 장 건강을 많이 따지거든요. 이 장이 좋아지면 장 속에서 본래 부패균 때문에 굉장히 간이 피로를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. 평소에 변을 하루에 뭐 한 2-3번씩 보거나 항상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변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간을 좋게 하는 방법인데요. 거기다가 비타민 B랑 C를 먹잖아요. 이 비타민 B, C만 잘 먹어도 간 기능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요. 제가 비타민 B를 저희 모든 영상에서 다 비타민 B를 강조를 하잖아요. 전 국민이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다. 비타민 B는 또 싸잖아요. 제가 만든 비타민 B는 국내에 나와 있는 비타민 B 중에 가장 함량이 높은 100단위고요. 그 하나하나 성분을 보면 어떤 것은 500단위로 되어 있거든요. 이것 자체가 또 제일 좋은 피로 회복제이면서 피부 영양제이면서 머리카락 발모제이면서 막 그런 집중력 또 신경 비타민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저항력을 키워주면서 뭐 그런 좋은 작용들이 있어요. 이 비타민 B를 간장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비타민 C를 메가도스로 먹게 되면 이게 또 간세포 보호하는 기본적인 그 효과가 있잖아요. 비타민 C는 싸니까 비타민 C는 하루에 6000ml에서 저는 항상 10,000ml 정도를 한 번에 2000ml에서 3000ml 정도를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루에 6000에서 10,000ml 정도 드실 거를 권하고요. 비타민 B는 아침
아침이나 점심에 한 알 드실 거를 권해요. 이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밀크시슬, 그 다음에 비타민 B, 비타민 C, 또 조금 더 챙기시는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챙겨서 한번 일주일 정도만 테스트를 해보세요. 여러분의 그 느끼는, 체감하는 그 건강 상태, 여러분 몸의 컨디션, 그리고 혈색 이런 것이 얼마나 달라지나. 빠르면 거의 뭐 3일이나 일주일만 먹어봐도 딱 효과를 느낄 수 있거든요. 정말 건강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관리하는 장기전인 것 같아요. 이게 단순간에 뭐 몇 번 힘이 확 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것, 자는 것, 운동하는 것 이런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잘 관리를 해보세요. 건강해야 이 외모도 이렇게 젊은 상태에서 유지를 할 수 있고요. 피부도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. 목소리도 항상 활기차고, 이게 간 건강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우리 몸 신체 전체의 건강 관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, 본래 이 간장약으로서는 밀크시슬, 실리마린을 가장 또 추천을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로서 쓸 수 있는 또 다른 간장약 하나가 있는데,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체중이 많이 조금 이렇게 미달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입맛이 없고. 그런 사람들은 이 밀크시슬이랑 그 효모를 같이 드시는 것도 제가 굉장히 추천을 해요. 효모라는 게 제 제품으로는 셀렌 효모라는 제품이 있고요. 아니면 베타글루칸, 효모 베타글루칸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이 효모는 하루에 좀 여러 알을 먹어요. 이 효모 자체는 굉장히 질 좋은 천연 단백질이면서 천연 비타민이에요. 요런 이렇게 효모가 또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도 있고요. 효모가 베이스로 쓸 수 있는, 기본 베이스로 쓸 수 있는 천연 간장약으로서 또 예전에 전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간 치료 전문 의사 선생님들, 유명한 분들이 당신께서 이렇게 처방하는 그 약, 그때 당시에는 의약분업 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약까지 주던 시대예요.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베이스로 쓰는 약재로 효모 분말을 꼭 같이 끼워서 쓰시더라고요. 제가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은 뭐 처방하는 게 다를까 해가지고 제 소시적에 그런 처방 찾아서 연구해보고 했잖아요. 효모를 베이스로 쓰시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. 요즘에는 효모를 병원에서 처방으로 하지 않잖아요. 이것도 일반 그냥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만 있어요. 그런 식으로밖에 접할 수가 없는데, 이게 제 제품으로 그래서 효모 베타글루칸, 셀렌 효모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참고하시고, 체중이 미달되시는 분들, 단 효모는요, 통풍 환자는 먹을 수 없어요. 통풍이라는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절대 효모 제품을 드실 수 없으니까 그것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